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입시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입시 용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어머님들이 입시 설명을 많이 가실 텐데 연사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잘 모르는 용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갔다 와서 찾아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 기본적인 입시 용어를 알아야지만, 말하자면 이제 대학 요강을 봐도 그렇고 학교에서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나눠주는 여러 프린트를 자료를 보더라도 이 용어들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입시 용어를 하나하나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입시 일반 용어라고 그래서 대학을 가는 이제 두 가지 모집 방법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정시 모집, 수시 모집인데, 정시 모집은 말 그대로 수능 시험 이후에 수능 시험 성적과 학생부, 논술, 구술 등을 가지고 이제 선발하는 건데, 자, 일단 정시 모집은 중요한 게요. 3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눠서 3번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학생부라든가 논구술이 있다고 하지만 그냥 다른 건 잊어버리셔도 돼요. 수능으로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시 모집은 말 그대로 정시 모집은 정해진 시기에 뽑는다는 것인데, 수시 모집은 수시로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은 전형 기간이 무려 한 석 달 정도로 됩니다. 지원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석 달 정도 걸리는데, 정시 모집은 지원해서 정해진 시기에 가나다군 다 하나씩 지원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군의 서울대, 나군에서 연대나 고대 중에 하나, 다군의 중앙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좀 심플하죠. 수능 거의 100%로 뽑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수시 모집은 가군, 나군, 다군 정해진 게 아니고요. 수시로 선발하는데 몇 회를 지원할 수 있냐면 6번 지원할 수 있습니다. 6번. 그래서 수시 6번, 정시 3번을 지원할 수 있는데, 수시는 정시에 앞서서 진행이 되고요. 수능 성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수능 성적은 만약에 반영이 되더라도 그냥 최저 학력 기준으로만 반영이 되고 수능 성적이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몇몇 대학들, 특히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최저 기준이 높기 때문에 최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수능이 이제 중요하겠지만, 일단 그래도 예를 들어 가지고 최저 기준을 맞춘다면 1111 모든 등급을 다 1로 받은 친구하고, 최저 기준을 4개 영역 7등급인데 딱 7등급을 맞춘 친구하고 차별은 없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실제로 제가 종로학원에서 지도를 할 때 논술 전형에 지원한 종로학원 학생들 중에서 수능 만점을 6명이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중에 4명이 연대를 지원했는데 논술에서 3명이 떨어졌습니다. 최저 기준을 당연히 맞췄죠. 그래서 이렇게 수능은 그냥 최저 기준으로만 반영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교과와 비교과라는 용어가 있는데, 교과는 우리 어머님들 잘 아시는 건데 우리 학생들 더 잘 알겠죠. 한마디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그리고 기술, 가정, 한문, 이런 교과목의 내신 등급을 의미합니다. 내신 등급, 요게 이제 교과 성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과 성적은 교과에 나타나지 않는 교과 이외의 모든 것들을 다 비교과라고 하죠. 자, 출결사항, 봉사활동, 그리고 특별활동, 자격증, 수상경력, 그리고 동아리 활동,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교과 이외의 모든 것이 비교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결 지어가지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의 비중이 매우 높은 전형입니다. 사실상 교과 성적으로만 선발하는 것을 교과 전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최근에 교과 전형은 그냥 면접도 없이 교과 100%로 자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교과 성적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한마디로 이 교과 전형은 일반고와 특목자사고의 교과 성적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똑같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상산고와 그리고 강남에 있는 휘문고하고 똑같이 평가를 한다. 두 학교는 좀 괜찮은 학교인데, 상산고와 그리고 강서고하고 똑같이 평가한다. 강서고의 3등급, 그리고 상산고의 3등급 똑같이 평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과 전형은 일반고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근데 단 교과 전형은 상위권 대학에서는 별로 뽑지 않는다. 상위권 대학에서 많이 선발하는 제도, 바로 이 종합전형입니다. 자, 수치로 계산된 성적만을 반영하지 않고
지원자가 제출한 다양한 서류를 바탕으로 한마디로 교과와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성적인 평가입니다. 정성적인 평가라는 건 뭐냐면은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게 교과 전형이에요. 1.27에서 딱 잘려버리는 거예요. 합격선이 1.27, 1.78 이렇게 잘립니다. 정량적으로 수치로 계산해서 딱 잘라버리는 거라고 본다면 우리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적이라고 해서 느낌으로 뽑는 거죠. 이 친구 참 괜찮은데? 물리학과를 지원했는데 물리와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물리 다른 교과목 성적은 좀 안 좋은데 물리 1, 물리 2는 성적이 매우 좋아요. 그리고 과학실험 동아리에서 그 물리 관련 활동을 하고 또 그리고 물리 과목에 대한 뭐 소논문도 쓰고 책도 물리 관련 파인만의 책부터 해서 쭉 그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양자역학 이론까지 쭉 읽어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 꼬박꼬박 쓰고 그러면 성적이 조금 안 좋더라도 이 녀석 물리에 대한 관심 그리고 능력이 꽤 괜찮은데 이래서 선발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정성적인 평가입니다. 괜찮은데 한번 확인해서 그 면접으로 확인해볼까? 뽑아가지고 면접으로 얘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확인해보자. 이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단계별 전형, 다음으로 단계별 전형은 한 번에 합격자를 선발하는 게 아니라 몇 단계를 밟아가는 거죠. 밟아서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합격자를 선발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가 모집 정원의 1단계에서 서류 100%로 모집 정원의 3배수, 2배수, 5배수, 일정 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2단계에서 뭐냐? 1단계 성적 일정 %,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이제 선발하는 게 바로 이 단계별 전형입니다. 당연히 이 단계별 전형에서 1단계를 통과해야지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을 보려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서류 성적이 좋아야 되니까 학생부가 우수한 친구들이 유리하겠다. 일괄합산 전형을 보신다면 일괄합산 전형은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끝내는 겁니다. 한 번에. 이런 전형이 이제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이 있어요.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은 서류라고 하는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요걸 가지고 그 1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라 요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거기에다가 이제 면접 성적을 합산해서 일괄적으로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술 실력도 좀 좋아야 되겠죠. 그래 논술 전형이 또 대부분 다 일괄 합산 전형이에요. 뭐냐면 학생부 40%, 논술 60%. 논술과 구술이 이 일괄 합산 전형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특별 전형은 사실상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전형인데 각 대학별로 자신의 어떤 건학 이념, 학교가 추구하는 방향, 인재상에 걸맞는 애들을 뽑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재외국민 전형이 가장 대표적이고 연대의 특기자 전형 그리고 고대의 특별 전형들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지금 교육부에서 이러한 전형은 공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해치기 때문에 좀 자제해달라고 해서 많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능 용어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구등급제. 수능은요, 9개 등급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100분위 점수로 이제 9개 등급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거는 내신도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매우 중요한 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인데 1에서 4%, 11%. 요건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 수능 성적만이 아니라 내신도 이렇게 등급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명의 그 학생들이 시험을 본다 그러면 4%, 4등까지가 1등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것들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 영어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표시됩니다. 영어는 90점 그리고 80점, 70점 등급 점수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수능 9등급제 이거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수능과 내신에 모두 적용된다. 그리고 수능 원점수는 아시죠? 원점수는 뭐냐면은 100점짜리 성적이 100점 만점에 4점짜리 4개 틀리면 16점 감점이잖아요. 84점이 되겠죠. 그게 바로 원점수인데 원점수는 반영이 안 됩니다. 왜 반영이 안 될까요? 원점수는 난이도의 차이를 말하자면 그 반영해 줄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용되는 게 바로 표준점수입니다. 표준점수는 뭐냐면 과목별, 영역별 난이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탐구에서 어떤 애는 경제를 보고 어떤 애는 사회문화를 봤는데 경제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경제는 44점 받았는데 예를 든다면 100분위가 96%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사회문화는 47점을 받았는데 100분위가 90%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47점 사회문화가 더 유리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이제 난이도의 차이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표준 점수입니다. 이 표준 점수는 시험 볼 때마다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지 않고 매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점수이긴 하지만 어떤 시기의 표준 점수를 가지고 나중에 합격선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그 표준 점수가 517점이었다. 그럼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월에 시행되는 수능에서는 변별 그 난이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다르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그 똑같이 적용될 수 없다. 다만 이제 표준 점수는 내가 전체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점수는 바로 이 수능 100분위 점수입니다. 한마디로 100분위 점수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100명 중에서 몇 등 안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1등을 한다. 100명 중에 1등이다. 99%로 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99%는 상위 1%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등을 하면 99%인데 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수능 100분위는 아주 유용한 개념, 그 수치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보실 때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수능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시면 원점수 표준 점수보다는 이 100분위 성적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100분위 성적을 보시고서 국어, 영어는 이제 안 나오죠. 절대평가니까. 국어, 영어, 국어, 수학, 탐구 이 세 과목의 100분위 성적을 합산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합격선을 예측하면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잘 변하지 않거든요. 이 합격선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 그 100분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슷하지만 좀 다른 용어에서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가산점이란 뭐냐면 자, 수능 성적 반영할 때 모집 단위 특성에 따라서 특정 과목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게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 문과, 이과가 다 지원 가능합니다. 간호학과가. 그런데 문과는 수학 나를 보고 이과는 수학 가를 보는데 수학 가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성적이 좀 낮아요. 그리고 표준 점수도 더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문과 애들은 수학을 잘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점수를 받아도 표준 점수가 더 좁게 나오는데 쉬운 그 수학 나를 했는데 어려운 수학 가를 공부한 친구가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가산점을 어떻게 주냐면 일반적으로 한 10% 정도를 더 가산해 줍니다. 그리고 사회탐구 대비해서 과학탐구가 어렵기 때문에 과학탐구도 5%에서 10%의 가산점을 주거든요. 이게 바로 가산점입니다. 그럼 가중치는 뭐냐? 가중치는 이것도 역시 모집 단위별 특성을 고려하는 건데 5개 영역이 있죠.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 제2외국어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한국사도 있지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정 영역 성적에 가중치를 둔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나중에 제가 이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과에서는 수학과학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수학과학에 가중치를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 반영을 할 때 영어는 100점을 반영을 하는데요. 수학하고 과학은 300점, 3배수로 곱해줍니다. 300%로 말하자면 가중치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과니까 수학과 과학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중치를 주는 거죠. 당연히 똑같은 성적을 받더라도 수학과학을 잘 본 친구가 연세대학교 지원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것입니다. 총점이 똑같더라도 수학과학 성적이 높은 친구가 훨씬 더 유리하다. 가중치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뭐냐면 수시 모집은 절대로 수능 성적을 그 전형 요소로 반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수능이 395점이고 얘는 370점이다. 아, 얘 395점을 더 높은 점 준다. 이렇게 반영을 하면 안 되고 뭘 하는 거냐면 그냥 최저학력 기준만 둡니다. 아, 네가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학력을 갖췄냐? 이걸 평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서울대 지역균형, 연세대학교 거의 그 대부분의 전형이 있는데 연세대학교가 최저학력 기준이 가장 높습니다. 최저학력 기준, 요거를 맞춰라. 그러면 우리 학교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볼게. 그래서 서류도 보고 그리고 논술 진력도 보겠다. 예를 든다면 논술은 그 영어를 빼고 국어, 수학, 탐구 해서 탐구 2과목을 해가지고 4개 영역 7등급이고요. 문과는. 이과는 4개 영역 8등급인데 요걸 맞춰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과 같은 경우에 국어 2, 수학 가 2, 그리고 탐구 물리 1, 화학 1, 2 이렇게 맞춰주면 8등급이 되니까 합격을 한다는 건데
1111을 맞춰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시 전형 그 용어로 가신다면, 자, 수시가 가장 핫하고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이니까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수시 1차란 뭐냐? 한마디로 수능 보기 전에 뭘 끝낸다? 모든 대학별 고사를 실시해서 사정을 마감한다 이거죠. 그래서 상향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납치당할 수가 있어요. 수시 납치. 지금 제가 말하자면 일단 6월, 9월 성적을 보니까 우리 아들이 중앙대 경영학과 갈 수 있는 성적이에요. 그러면 가급적 중앙대 경영학과는 지원하지 않는 게 맞아요. 왜 그럴까요? 미리 다 그냥 끝내버리면 중앙대 경영학과 합격했다? 아, 근데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잖아요. 서강대 경영학과 갈 수 있는데, 뭐 연대 경영학과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상향 지원이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수시 2차는 수능 이후에 대학별 고사를 보니까 이제 안정, 적정, 그리고 상향 다 배합을 해도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중앙대 경영 갈 수 있는 수준인데 혹시 모르니까 그 동국대 경영을 쓰겠다. 잡혀가지 않느냐? 아, 잡혀가지 않죠. 왜 잡혀가지 않을까요? 시험을 잘 보면 논술고사, 구술고사를 보러 가지 않으면 되니까 잡혀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지원을 해도 괜찮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시 1차는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수시 1차는 상향 지원이 원칙이다. 이걸 아시면 되겠고, 적성고사는 그냥 국어, 수학, 영어의 그 수능보다 조금 난이도가 낮은 시험들을 그 학교별로 실시하는 건데, 이 적성고사 전형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고 가장 좋은 대학이 가천대학일 정도로 범위가 낮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주목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구술 면접고사를 보신다면 한마디로 이제 인터뷰입니다. 1대1로 또는 이제 다대1도 가능하죠. 우리 그 면접위원들이 학생들을 한 명 한 명씩 보면서 얘가 기본적인 어떤 수학 능력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가치관들을 평가하는 시험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층 면접이 있고 인성 면접이 있는데, 심층 면접은 전공에 대한 준비 정도를 묻는 거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이과는 수학과학에 대해서 묻거나 문과는 전공 관련해서 경제 이론에 대해서 물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데, 인성 면접은 이제 학생부 자기소개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부 자기소개서가 어떤 잘못 적혀있는 허위 과장이 된 것이 없는가 이런 것도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의 어떤 인성 가치관 부분들을 묻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자, 학생 새벽 3시에 인적과 차량 통행이 그 뜸한 상황인데 학생이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다.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구술 면접에 대해 다시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부분의 종합 전형은 인성 면접을 실시한다. 자, 그리고 논술고사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문과는요, 일반적으로 국어사회를 통합한 유형이 그 출제가 되는데 상경계열 경제 경영학과 중심으로 수리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여기 나오는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상경계열 경제 경영은 수리 논술을 본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학을 못하면 절대로 지원하면 안 됩니다. 자연계는 수학, 과학 분야의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 최근에 그 대학에서 그 교육부의 어떤 이 안내대로 수리 논술만 보고 과학 논술을 폐지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요걸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번에 이제 논술 전형 안내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대입 입시의 기본적인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자, 일단 우리 어머님들 잘 아시잖아요. 입시 성공의 3대 조건, 어머니의 정보력이 들어가는데, 어머니의 정보력의 기본이 바로 입시 용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것들을 명심하시고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서 하나하나씩 곱씹어 보시면서 정확하게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